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1단원 순열과 조합 많은 걸 배웠죠. 여러가지 순열 배웠고 중복조합 배웠고 이항정리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배운 것들 가지고 교과서와 수능특강에서 꼭 필요한 문제들,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꼭 필요한 문제들을 한번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34쪽 대단원 평가하기를 먼저 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 선생님 설명이 끝나고 나면 플레이 버튼을 멈추고 스톱을 하고 풀어본 다음에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대단원 평가하기에서 3번, 4번, 5번, 8번 3, 4, 5, 8 네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플레이 버튼 멈추고 다 풀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오각형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원순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정오각뿔에서 6개의 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칠하겠대. 그럼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밑면을 먼저 칠해야겠죠. 그 색칠 문제에서 여러 가지 방법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이 쓰이는 방법이 가장 많은 면들과 만나는 면을 먼저 색깔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색 중에서 가장 많은 면과 만나는 면은 누구죠? 밑면이죠. 그러면 밑면에 먼저 색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몇 가지? 6가지다. 그럼 6가지 중에서 하나 색칠했어. 5가지 색 남았죠? 그럼 그 5가지 색을 옆면이 합동인 5가지에 색칠하겠대. 원순열 문제인 거 이해되나? 그러면 5가지 색깔을 5가지 원순열에 칠하겠다. 그럼 뭐죠? 5팩토리얼 나누기 5. 왜냐면 똑같은 게 회전시키면 5개 똑같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또 어째야 돼요? 곱해야 된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6 곱하기 5팩토리얼에서 5 나누면 4, 3, 2, 1만 났죠? 4, 3, 2, 1이니까 24. 이제 계산하면 답은 나올 거고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원순열 문제 말고 이제 이 문제 선생님이 지난하신 얘기도 정확히 얘기하면 원순열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원테이블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 있어서 선생님은 지난번에 2가지 방법을 알려줬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주로 쓰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테이블에 각각의 선에 면에 2개씩 테이블이 앉혀져 있다. 여기에 8명을 앉힐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8명을 앉힐 수 있으니까 뭐다? 8팩토리얼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원순위를 해치리라 그랬죠. 밑에 나누는 건 똑같은 개수가 그만큼 있으니까 나눈다. 그럼 여기에 8명을 빙그르르 둘려 앉히고 나서 똑같은 게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죠? 4개인 거 알겠나요? 왜 4개냐면 A라는 사람이 여기 앉은 다음에 삥 둘러 앉은 거랑 A라는 사람이 여기 앉고 삥 둘러 앉은 거랑 A라는 사람이 여기 앉고 삥 둘러 앉은 거랑 A라는 사람이 여기 앉고 삥 둘러 앉은 거랑 다 같은 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밑에 뭐로 나눠야 된다? 똑같은 게 4개씩 있으니까 4로 나눠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답이 보기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해야 되니까 8팩토리얼은 8 곱하기 7팩토리얼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나누기 4를 하면 4랑 8이랑 약분해서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7팩토리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생긴 원순열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4명의 회원 선생님은 A, B, C, D라고 했어요. 이 4명이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이용을 해서 회의 장소를 가고 싶은데 여기서 선생님 늘 말하는 거지만 그럼 이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중복조합까지 해서 과연 어떤 문제로 풀어야 할 건가? 어떤 아이디어로 풀어야 되죠? 중복순열이죠. 그러면 사람이 4명이고 교통수단이 3개야. 그러면 항상 말하는 거지만 3파이 4다
4파이 3일지 이게 헷갈린다 그랬어요. 3파이 4일지 4파이 3일지 이렇게 헷갈릴 때 선생님은 어떻게 알려줬었냐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나. 지금 사람 A, B, C, D가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건가 아니면 교통수단 3개가 사람을 선택하는 건가. 사람이 교통수단을 선택하겠죠. 즉 A라는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후보가 3개고 B라는 사람도 3개, C라는 사람도 3개, D라는 사람도 3개. 즉 각각의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하나, 둘, 3개씩이니까 3, 3, 3, 3. 얘들 어째야 된다고? 곱해야 된다고. 그럼 답은 뭐죠? 3의 4제곱이다. 즉 3파이 4다, 4파이 3이다, 3파이 4다. 그래서 답은 3의 4제곱. 1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8번은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놓겠는데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거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2종류의 모자와 3종류의 목도리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에서 3명의 학생이 이제 그 사람 3명을 A, B, C라고 하겠습니다. A, B, C.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제를 읽고 뭐야? 모자가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3명이 사지? 지금 이 가게잖아요. 가게. 이렇게 생긴 똑같은 모자가 많고 이렇게 생긴 똑같은 모자가 많다 이거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목도리도 많고 이렇게 생긴 목도리, 이렇게 생긴 각각의 목도리들이 많은 3종류와 각각의 모자가 많은 2종류의 모자를 3사람이 사겠다 이거지. 그러면 봅시다. 이 3사람이 이 모자 2개를 사는 경우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복 순열 문제인데 A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 몇 가지? 2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모자 후보 몇 가지? 2가지. 그럼 이 사람 3사람이 모자를 사는 경우는 뭐가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거 알겠나요? 2의 세제곱.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해되죠? 그 다음에 3사람이 이제 이 목도리 3개를 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목도리 몇 가지? 3가지. 얘 몇 가지? 얘도 3가지. 얘 몇 가지? 얘도 3가지. 그러니까 얘는 목도리 할 수 있는 경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세제곱인 거 알겠나요? 그러면 이 3사람이 모자도 사야 되고 목도리도 사야 쇼핑이 끝나는 거니까 이 둘 어쩐다?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그래서 8 곱하기 27.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지금 방금 전에 4문제 풀어봤지만 이 문제가 원순열 문제인지 이 문제가 중복순열 문제인지 이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인지 잘 구분하고 풀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이어서 교과서 35쪽에 12번 문제 넘겨서 16번 문제 20번 문제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33쪽에 9번 문제 일단 또 이 4개 지금 풀어보세요. 플레이 버튼 멈추고 다 풀었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을 잘 봐야 합니다. happiness 이 글자를 9개의 문자를 일일로 배열하는데 A하고 I가 양 끝에 와야 돼. 그럼 당연히 딱 봐도 그럼 A가 맨 앞에 오고 I가 제일 뒤에 올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번엔 I가 맨 앞에 오고 A가 맨 뒤에 올 수 있겠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경우랑 개수가 어떨까? 같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A 썼고 I 썼어요. 그럼 몇 개 남았지? 7개 남았지. 그런데 그 7개 중에 보니까 P 똑같은 거 2개 있고 S 똑같은 거 2개 있네. 그리고 H 하나, N 하나, E 하나야. 그럼 얘는 어떤 걸로 풀어야 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A 맨 앞에, I 맨 끝에 오고 나서 여기 사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전체 7개니까 7팩토리얼 그리고 P 2개 있고 S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하는 거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즉 이 2가지 경우는 똑같을 거다. 그럼 계산하면 7팩토리얼은 7, 6, 5, 4, 3, 2, 1인데 거기서 2팩토리얼 나눴어. 그럼 7, 6, 5, 4, 3까지만 남겠지?
그 다음 2팩토리얼이니까 2. 그럼 이렇게 약분시키고 계산하면 뭐 나올 거고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답이 나온다. 계산 여러분들 하세요. 그 다음 16번 봅시다. 16번. 어느 꽃집에서는 장미, 카네이션, 백합, 국화를 판매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종류의 꽃들이 장미는 장미끼리, 카네이션은 카네이션끼리, 백합은 백합끼리, 국화는 국화끼리 구분이 안 되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꽃 중에서 이름을 잘 봐야 돼요. 적어도 한 송이씩을 포함하여, 다시 말하면 총 우리가 10송이를 살 건데 얘네들을 반드시 꼭 한 송이씩은 사야 된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뭘로 풀어야 할까? 중복조합이겠지. 장미 산 개수를 A라 그러고 카네이션을 B에 샀고 백합을 C에 샀고 국화를 D에 샀다고 하면 당연히 4개를 다 더한 것이 총 몇 송이가 되도록? 10송이가 되도록. 그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중복조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놓고 A, B, C, D가 전부 다 자연수인 문제랑 A, B, C, D가 의미 아닌 정수 문제랑 그 두 개를 잘 구분하라고 그랬죠. 이 문제는 뭘까요? 의미 아닌 정수 문제일까? 자연수 문제일까? 뭐라고? 말해봐. 뭐라고? 그렇지. 자연수 문제지. 왜? 적어도 한 송이씩을 산다 그랬잖아. 즉 각각이 전부 다 하나씩이 포함이 돼야 돼.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요 A를 1 더하기 대문자 2로, 요 B를 1 더하기 대문자 B로, 요 C를 1 더하기 대문자 C로, 요 D를 1 더하기 대문자 D로 다 바꾼 다음에 요 A 대문자 A, B, C, D는 의미 아닌 정수다. 그래서 다 대입하고 나면 1 더하기 A, 1 더하기 B, 1 더하기 대문자 C, 1 더하기 대문자 D. 그럼 어떻게 돼? 1 4개를 싹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A, B, C, D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어쩐다? 4H6이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하라겠어? 10개를 사야 돼. 근데 이미 1개씩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그럼 몇 개만 더 사면 돼? 6개만 더 사면 되겠네. 그러니까 4H 6 어떤 방법을 쓰든 방법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4H6은 바로 계산 못하니까 4랑 6 더한 10에서 1을 빼니까 96. 이제 96 계산할 수 있죠? 9팩토리얼 나누기 2에서 1 뺀 거 3팩토리얼 요놈 6팩토리얼 계산은 여러분들의 목. 시험에 수능에 굉장히 잘 나오는 20번 문제 3-AX의 전체 5제곱의 전개식에서 누구를 찾아라? x의 세제곱의 개수가 과연 얼마겠는가? 이거 뭘로 풀어야 되죠? 이항정리. 그럼 이항정리로 풀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죠? 그것들 중에서 일반항처럼 생긴 거 어째야 돼? 5니까 n이 5니까 5 C 근데 R 찾아야 돼요. 앞에 거 3의 차수가 2에서 2 뺀 거 5-R제곱. 그 다음 그 뒤에 마이너스 AX가 한 덩어리입니다. 마이너스 AX의 누구? R제곱.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개수 역할 할 놈들만 싹 앞으로 모아주자. 그럼 5, C, R 3의 5-R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의 R제곱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X의 R제곱이다. 그럼 우리가 X의 세제곱이 궁금한 거니까 R이 얼마가 돼야겠어? 3이 돼야겠지. 3. 그래서 R은 3이 돼야 된다. 그럼 그때의 개수는 이제 R에 3을 집어넣은 요놈들이겠지. 요놈들. R에 3을 집어넣은 그럼 어떻게 돼? 5, C, 3 곱하기 3 집어넣으면 3에 5 빼기 3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의 얼마? 세제곱. R이 3이니까. 그것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21대. 마이너스 721대. 그럼 5C3은 10이고 3의 제곱 9잖아. 그럼 90이네. 이거 통째로 90이야. 그럼 90이랑 마이너스 720 약분시키면 얼마 남죠? 얼마 남죠?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래.
그래서 A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아니죠. A는 2죠. A는 2. A는 2가 된다. 이해되나요?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2해야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33쪽에 2항정의 가장 기본 문제 중 하나, NC1부터 NCN까지 다 더해서 딱 봐도 뭐가 이상해? 누가 없다? 여기 앞에 NC0이 없다. NC0까지 있어야 기본 공식이 되죠. 그럼 앞에 NC0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NC0부터 NCN까지의 총합이 얼마가 돼? 2의 N제곱이 되겠지. 이건 공식이에요. NC0부터 NC1, NC2, 땡땡땡, NCN까지의 총합. 그게 N2의 N제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없는 거를 추가시켜줬잖아. 지금 이 값이 이건데,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요 값을 얘를 빼줘야겠지. 내가 없는 걸 추가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얀색은 뭐가 된다? 2의 전체, 여기까지 생각한 2의 N제곱에서 얘를 뺀 이게 된다. 그것이 1000보다는 크고 2000보다는 작다. 양변에 1을 넘겨버리면 2의 N제곱은 1001보다는 크고 2001보다는 작다. 그럼 딱 봐도 2의 10제곱이 얼마지? 1024. 2의 11제곱은 2배니까 2048. 그럼 당연히 누가 들어와야겠어? 2의 10제곱이 들어와야 1024가 1001보다는 크고 2001보다는 작다. 그래서 n이 얼마다? 10이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어려운 거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뭐 풀어보냐면 앞으로 넘어가서 25쪽에 15번하고 25쪽에 15번하고 지금 방금 풀었던 33페이지에 8번 이 두 문제 또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25쪽에 15번, 이 33쪽에 8번 두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교과서 25쪽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정역 x 1, 2, 3, 공역 y 3, 4, 5, 6, 7에 대해서 f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f1이 f2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함수의 개수 문제 선생님이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알려줬죠. 그 중에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킬 때 일단 먼저 이런 문제는 좀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조건이 F1과 F2, 1과 2한테만 걸려있지 3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즉 3은 얘네들이 어디에 가는 상관없이 아무데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F1과 F2 이것부터 한번 해보죠. 그럼 뭔 뜻이죠? F2는 1이 가는 것보다 큰 것으로 가라. 즉 1이 4로 가면 2는 무조건 3으로 못 가고 4, 5, 6, 7로 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는 뭘로 풀어라?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조합. 만약에 여기 눈이 없었으면 그냥 조합이겠지. 그럼 이렇게 푼다는 얘기는 어떻게 풀어라? 1과 2,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1과 2가 오는 경우의 수. 그럼 어떻게 돼? 5, H, 2가 되겠지. 이 5개 중에서 1과 2가 올 두 놈을 중복을 허용하여 뽑는 경우, 그럼 5H가 어떻게 되지? 얘랑 얘 더한 7 빼기 1이니까 6C2. 그럼 6C2는 얘에서 얘 뺀 거 4팩토리알, 2팩토리알, 6팩토리알. 계산해보면 6팩토리알에서 4팩토리알 나누면 위에 6, 5만 남을 거고 나누기 2를 하니까 얼마다? 15다. 즉, 요 1과 2가 이 조건대로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경우가 15가지. 거기에 이제 뭐 해야 돼? 3은 아무런 조건이 걸려있지 않으니까 F3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중요한 거 이 15랑 어째야 돼? 곱해야겠지. 그래서 답은 15 곱하기 5. 그래서 답은 75가 나온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 넘겨서 33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주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21이라는 21의 11제곱이라는 수를 굉장히 크죠. 40으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있을 거고 뭣도 있겠죠? 나머지가 있겠지. 그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 왜 이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열심히 조합도 배우고 중복조합도 배우고 막 열심히 배웠어. 그럼 과연 2학년까지 배웠어. 과연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서 과연 어떤 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가? 이걸 굉장히 어려워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거의 푸는 방법을 배워놔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굉장히 큰 수를, 특히 거듭제곱 이런 수를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가? 이놈은 무조건 이항정리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많이 외워놔야 돼요. 그럼 이항정리, a 더하기 b의 n제곱을 nc0부터 쭉쭉쭉 다 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1 더하기 x의 11제곱이니까 11제곱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죠? 이항정리에 의해서 11 C0 더하기 11 C1 X 더하기 11 C2 X의 제곱. 이거 이해되지? 하나만 더 해볼까? 11 C3 X의 세제곱.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 11 C 11 X의 11제곱까지 가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21의 11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 1 더하기 x의 11제곱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 20 대입하면 될까? 하겠나? 그래서 x에다가 20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x 20. 그럼 이제 좌변이 뭐가 돼? 1 더하기 x니까 20이니까 좌변이 정확하게 21의 11제곱 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 다 똑같은 x들이니까 x들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11 C0 더하기 11 C1 곱하기 20 더하기 11 C2 곱하기 20의 제곱 더하기 11 C3 곱하기 20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1 C11 20에 11제곱까지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걸 다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여기 뭐 해야 돼? 40으로 나눠야 돼. 40. 그런데 잘 보세요. 요놈 여기 20의 제곱이니까 얘 얼마지? 20의 제곱이면 400이지. 그럼 400이니까 40의 배수다 아니다? 40의 배수다. 여기 20의 세제곱 얼마죠? 8,000인가요? 8,000 40의 배수 맞나요? 맞지? 즉 여기 이후부터는 전부 다 40의 배수들이 항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들에서는 나머지가 4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여기서부터는 그 뒤까지 전부 다 쭉 4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전체적인 수를 4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누구랑 누구만 판단하면 된다? 얘하고만 판단하면 된다. 이해되나요? 얘 얼마죠? 11C0 1이죠. 11C1 얼마죠? 11. 그리고 20을 곱했어. 그럼 얼마 나와? 이거 220이지. 거기에 1을 더했네. 그럼 얼마 나와? 221 나오나요? 그럼 이제 이 221을 4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만 계산하면 된다. 이 아이디어 지금 이해되나요? 그럼 221을 40으로 나눴을 때 얼마죠? 200이고 그럼 나머지는 21 나오겠네요. 21. 그래서 나머지는 21이다. 이해되죠? 이번에는 수능 특강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13쪽, 물론 다른 문제들도 좋은데 수능에 잘 나오는 유형들
13쪽에 있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집합 A 원소가 1, 2, 3, 4, 4개 있네요. 1, 2, 3, 4.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 F 중에서 이제 이런 말 잘 봐야 합니다.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인 함수의 개수. 치역이 뭐죠? 여기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정의역, 이쪽에 있는 애들이 공역. 정의역들로부터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1, 2가 1로 가고 3, 4가 3으로 가면 1과 3만 선택받았으니까 치역은 1,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치역의 합이 6이 된다는 얘기는 이쪽 공역들 중에 선택받은 애들의 합이 6일 수 있는 케이스. 누구랑 누구 있죠? 치역의 원소가 1, 2, 3들 선택받으면 합이 6 되죠. 두 번째 또 뭐 있죠? 치역이 2하고 4 선택받으면 둘의 합이 6이 되겠죠. 그 이외에는 1, 2, 3, 4들을 어떻게든 더해서 6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풀겠습니다. 치역이 1, 2, 3인 경우랑 치역이 2, 4인 경우. 이게 더 쉬우니까 이것 먼저 하겠습니다. 치역이 2, 4라는 얘기는 이 내놈들이 1, 2, 3, 4가 2하고 4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죠. 2하고 4.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하나만 2로 오고 3개가 4로 올 수도 있고 2개가 2로 가고 2개가 4로 갈 수도 있고 3개가 2로 가고 하나가 4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만약에 3개가 2로 갔다고 한다면 그 3개가 1, 2, 3일지 1, 2, 4일지 2, 3, 4일지 너무 케이스가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시간이 많으면 일일이 다 쪼개서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머리를 써야 됩니다. 치역이 2하고 4가 되려면 6건 개념으로 저보들은 다 나오진 않았지만 6건 개념으로 1, 2, 3, 4 애들이 2하고 4로 가는 케이스 중에서 2로 싹 몰려가거나 4로 싹 몰려가는 케이스를 빼겠다 이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밟아. 치역 2하 4. 얘 네 놈이 2하고 4로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지?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죠. 아, 얘들 과연 중복 순열 써야 할지,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야 할지, 중복 조합 써야 할지 헷갈리잖아. 그럴 때는 후보. 특히 함수는 후보 놀이를 잘 하면 좋습니다. 지금 1, 2, 3, 4가 2하고 4로만 가야 돼. 얘가 갈 수 있는 후보가 2, 4 두 가지. 얘 갈 수 있는 후보도 두 가지. 얘 갈 수 있는 후보도 두 가지. 얘 갈 수 있는 후보도 두 가지. 2의 4제곱인 거 이해되나요? 2의 4제곱인 거? 그런데 이 2의 4제곱 안에는 1, 2, 3, 4가 전부 다 1로 몰려가는 경우랑 1, 2, 3, 4가 전부 다 4로 몰려가는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 근데 그 경우를 빼야 된다는 거 이해되나? 왜냐면 지금 무조건 2하고 4로 가야 돼. 2로만 싹 몰려가도 안 되고 4로도 싹 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2하고 4 이 네 놈이 2하고 4로 가는 경우 이 2의 4제곱 16가지 안에는 1, 2, 3, 4가 전부 다 2로 몰려가는 경우랑 1, 2, 3, 4가 전부 다 4로 몰려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빼야 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2의 4제곱 16에서 2를 빼면 여기 14가지가 나와. 그러면 선생님 이걸 먼저 한 이유는 이 아이디어 했던 그대로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치역이 이제 1, 2, 3이 돼야 돼. 이 네 놈이 1, 2, 3으로 가야 돼. 그럼 당연히 일단 전체적인 경우는 얘 갈 수 있는 후보 3가지, 얘 갈 수 있는 후보 3가지, 얘 갈 수 있는 후보 3가지, 얘 갈 수 있는 후보 3가지. 그러니까 3의 4제곱. 이해되나요? 이 3의 4제곱에서 이제 1, 2, 3으로 각각 퍼져 있지 않는 경우들을 빼자 이거지. 그럼 쉬운 거. 어떤 경우 빼야 되겠나요? 방금 했던 것처럼 1, 2, 3, 4가 전부 다 1로 몰려가는 경우, 지금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1, 2, 3으로 가는 경우, 이 3의 4제곱 안에 전부 다 1로 몰려가는 경우, 전부 다 2로 몰려가는 경우, 전부 다 3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것들을 빼야 돼서 바로를 바꾸겠습니다. 그놈들을 빼야 되니까 일단 몇 개 빠지죠? 세 가지가 빠지죠. 전부 다 1로 몰려가는 경우, 전부 다 2로 몰려가는 경우, 전부 다 3으로 몰려가는 경우. 거기에 또 누구를 빼야 되냐면 지금 가로를 묶었기 때문에 더하기 안 되면 뺄려면 돼요. 또 누구를 빼야 되냐면 이번에는 하나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몰려가는 경우를 빼야겠지. 두 개로 몰려가는 경우. 그럼 두 개로 몰려간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일단 두 개를 골라야겠지. 만약에 1, 2, 3 중에 1, 2로만 몰려갈 경우도 있고 1, 3으로만 몰려갈 경우도 있고 2, 3으로 몰려갈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세 개 중에서 몰려갈 두 개를 고를로 3, C, 2인 거 알겠네요. 3, C, 2 그러면 3, C, 2에서 만약에 내가 1, 2를 뽑았다고 하죠. 그럼 이제 1, 2, 3, 4가 또 1, 2로 몰려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몇 가지죠?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또 2의 4제곱인 거 알겠나요? 2의 4제곱.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개를 뽑아서 1, 2, 3, 4가 두 개로 갈 거 하는데 여기에서 또 요놈들이 싹 다 전부 다 1로 몰려갈 경우가 또 있겠지. 2로 몰려갈 경우가 또 있을 거고. 그래서 1을 또 빼줘야 돼, 이렇게. 이해되나요? 지금 이 3은 뭐죠? 얘네들이 전부 다 1로 몰려갈 경우, 전부 다 2로 몰려갈 경우, 전부 다 3으로 몰려갈 경우인 거고, 이 경우는 1, 2를 뽑았는데 1, 2로 가야 돼. 근데 여기서 또 1로만 몰려갈 경우도 있고 2로 몰려갈 경우도 있다 이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3의 4제곱은 81 마이너스 이거 계산해보죠. 이거 2의 4제곱 16 빼기 2 14 곱하기 3 1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죠? 14 곱하기 3이니까 42인가요? 그러면 81 마이너스 45 그럼 얼마죠? 36 그래서 치역이 1, 2, 3인 경우 36가지 하고 치역이 2, 4인 경우 14가지 그래서 답은 36 더하기 14 하면 50이 된다. 답 2번이겠네요. 이해되나요? 이런 문제 어렵습니다. 그 다음 수능특강 24페이지에 4번 있습니다. 24페이지에 4번 물론 레벨 1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문제. 지금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상 문제 수능에 굉장히 잘 나와요. A는 4보다 크거나 같고 B는 A보다 크거나 같고 6은 막 이런 크기 순서대로 되어 있는 자연수 A, B, C, D, E의 순서상 개수 세야 돼요. 가능하면 뭐 A에 4 있을 수도 있고 B 4도 되고 5도 되고 뭐 C는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막 그런 게 있겠죠. 이런 것도 다 세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일일이 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머리를 써야 하는데 굉장히 아이디어 문제입니다. 아이디어 문제. 그럼 결과적으로 이 A, B, C, D, E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도 함수 냄새가 안 나지만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함수 문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 X에 A, B, C, D, E 5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역 Y에 4부터 10까지니까 4, 5, 6, 7, 8, 9, 10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비록 함수 문제는 아니지만 함수를 풀면 이 문제는 훨씬 쉬워져요. 그럼 잘 보세요. A하고 B는 어디로 가야 돼? 4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로만 와야 돼. 무조건. 그런데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네. 앞에서 우리가 중복 조합할 때 x1, x2 해가지고 x1, x2 했을 때 함수값 fx1하고 함수값 fx2가 이런 관계에 있는 문제 중복 조합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나요? 만약에 능이 없었으면 뭘로 풀어라? 조합으로 풀어라. 그래서 A하고 B가 4, 5, 6으로 중복을 허용하여 가야 되니까 이 4, 5, 6 세 개 중에
A, B가 와야 할 두 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뽑는 경우 3H, 2 이해되지? 그 다음에 C, D, E는 요 C, D, E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로만 와야 되는 거고 여기로만. 그리고 또 다 는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는이 없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 는이 있기 때문에 레벨 1이 되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남는다거나 조금 더 수학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하나씩 는 없애보세요. 그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세 개가 와야 되니까 중복을 허용하여. 그래서 5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는 경우, 그럼 A, B도 가야 되고 C, D, E도 가야 되니까 이 둘을 곱하면 된다. 이해되죠? 그럼 3H2는 3에다가 2 더한 5에서 1 뺀 거니까 4, C, 2가 되는 거고, 5H3 5에서 3을 더한 8 빼기 1하니까 7, C, 3 되겠지. 그리고 또 2를 곱하면 되겠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 25쪽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25쪽에 8번.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었던 이항정리 문제를 이제 조금 더 꽈놓고 우리가 앞에서 수 1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조금 써먹어야 되는, 지금 이렇게 생긴 다항식들의 합이에요. 누가 봐도 전개하기 싫죠? 딱 봐도 뭐 떠오르나요? 얘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항으로 본다면 등비수열인 거 보이나요? 첫 번째 항이 요놈, 공비도 요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항도 2x의 세제곱 더하기 1이고 공비도 2x의 세제곱 더하기 1인 등비수열을 몇 개 더한 거다? 9개 더한 거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당연히 수능 과목이니까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공비 r 2x의 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이게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공비 항 몇 개? 9개 그리고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 전개 한번 해보면 분모는 1 사라지니까 2x의 세제곱만 남을 거고,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 2x의 세제곱 더하기 1에 10제곱 될 거고, 이거랑 마이너스 1 전개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다항식에서 누구를 구하는? x의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x의 세제곱. 그러면 지금 딱 봐도 여기 위에 분자에서 분모에 이미 x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이 전체에서 x의 세제곱짜리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여기 분자에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 x의 6제곱의 개수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x의 6제곱을 찾아야 x의 세제곱을 나눠서 x의 세제곱이 되겠지. 앞에 이 조심해야 되고 이제 이거 꼭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우린 여기 위에 있는 형광색에서, 분자 형광색에서 누구를 찾아라? x의 6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한다. 이해되나요? x의 6제곱의 개수. 그러면 여기서 x의 6제곱 나올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 당연히 얘밖에 없지. 얘밖에. 이 뒤에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결국엔 여기에서 x의 6제곱, 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에서 이제 x의 6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이제부터 다시 이항정리 문제. n이 10이니까 10, c, r, 그 다음에 2x의 세제곱에 10-r제곱, 그 다음에 뒤에 1이 있긴 하지만 1의 r제곱. 여기에서 여기는 x의 6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지금 밑에 누구 있어? 밑에 분모 2가 있지? 여기에 반드시 나누기 2를 절대 까먹지 않도록.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개수 역할 할 예정을 뽑아내면 10cr, 10cr, 그 다음에 여기 2에 10-r제곱, 그리고 밑에 2 있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전개하면 x에 뭐 되죠? 얘랑 얘 하니까 30-3r제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누구 찾아라?
x의 6제곱이 되는, 왜 x의 6제곱인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분모에 x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얘랑 약분시켰을 때 x의 세제곱이 되려면 위에 분자에 x의 6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0-3r이 얼마가 되는, 30-3r이 얼마가 되는, 6이 되는, 그래서 넘어가면 3r은 넘어가면 24가 되는 거고, 그래서 r은 8. 그래서 r이 8일 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r에 8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다. 맞나요? r에 8. 그럼 어떻게 되죠? 8 곱하기 r에 8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되겠죠? 나누기 2. 그럼 이거랑 이거 약분시키면 2 남고 8 얼마죠? 10 곱하기 9 나누기 2니까 45. 그럼 45 곱하기니까 90 되겠네요. 90. 그래서 계수는 90이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항 정리하면서 설명 안 했던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교과서 31쪽에 보면 파스칼의 삼각형과 하키 스틱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하키 스틱 모양이라고 해서 나오는 붙여진 이름인데, 이러한 파스칼의 삼각형의 모든 수들을 조합으로 바꿨을 때 일단 특징이, 저번에 파스칼의 삼각형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이거랑 이거 더한 값이 이거고, 이거랑 이거 더한 값이 이거고, 이거랑 이거 더한 값이 이거고, 이거랑 이거 더한 값이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이거랑 이거 더한 것이 이거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즉 NCR-1이랑 NCR 더하면 누가 될까요?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얘가 되겠죠. 이런 공식이 있어요. NCR-1하고 NCR이랑 더하면 누가 된다?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얘 된다. N 더하기 1 CR,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굳이 외우라고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잘 나오지도 않고, 설령 또 나온다 해도 이러한 파스칼의 삼각형만 잘 떠올리면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하키 스틱 패턴인데, 왜 하키 스틱 패턴이냐면 이렇게 되어서 쭉 다 더하면 그 결과는 거기 31쪽에 그림에 있지만 쭉 가다 꺾어지는 모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더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더하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방향 꺾어서 얘가 나와요. 얘. 이렇게 쭉 다 더한 그 결과는 꺾어서 얘.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쭉 더해서 이렇게 더했다면, 이렇게 쭉 다 더하면 그 결과는 대각선 이쪽 걸로 얘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하키 스틱 모양이라고 해서 하키 스틱 패턴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형광색 대각선 특징은 뒤에 수는 변함이 없고 앞에 수가 하나씩 커지죠. 이쪽 대각선 어떻게 되나요? 앞에 수도 하나씩 커지면서 뒤에 수도 하나씩 커지고 있는 그러한 패턴의 조합의 합입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 27쪽에 8번에 보면 이 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항 정리 아닌가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항 정리의 공식은 NC0, NC1, NC2, NC3 어쩌죠? 앞에 있는 수는 변함이 없고 뒤에 수가 계속 커지죠. 근데 이건 어쩐가요? 뒤에는 고정이 되어 있고 앞에 수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항 정리가 아니다 이거지. 그럼 얘는 하키 스틱 패턴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럼 선생님 공식으로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10C 0부터 해가지고 쭉 갔을 때 여기에 10 있었겠지. 그럼 그 다음은 11C 0부터 시작하는 건지 알겠나? 이게 쭉 시작해서 그럼 얘 여기 누구겠어? 여기에 11 C 10이 있고 그 다음 11 C 11이 있었겠지. 이해돼? 그 다음 줄은 12 C 0부터 쭉 시작을 해서 얘 이쪽 밑에 누구 있어? 12 C 10이 있고 그 다음 12
C, 11 있고 12, C, 12 있었겠지.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애들 누구야? 얘들이네, 얘들. 10C, 10, 11C, 10, 12C, 10. 그러면 그 밑에 13C, 10도 있을 거고 14C 쭉 해서 마지막 하고 싶은 17C, 10이 여기 있겠네. 그럼 그 다음 누구야? 17C, 11이 있었겠지.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은 요것의 합인데 그 결과가 누구라고? 이쪽 대각선에 있을 이놈이라고 이놈. 그럼 얘가 누구겠어? 이 다음 줄이니까 일단 18C. 그리고 누구야? 이쪽 라인이니까 11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합은 18C, 11이다 이거지. 18C, 11. 이해되나요? 이거 하기스틱 패턴. 이런 문제들은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간단하고, 그리고 물론 공식으로 외운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공식으로 외우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풀면 이 규칙이 이렇게 더한 애들이니까 그 더한 값은 마지막까지 갔을 때 대각선 한번 꺾어서 얘가 답이 된다. 여기서는 뭐 소인수라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합은 18C, 11 나온다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소인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경우의 수를 끝냈습니다. 순열과 조합이에요. 순열과 조합 끝냈고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확률을 할 거예요. 확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들을 잘 구해서 전체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나눠버리면 확률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잘 복습을 해서 이제 확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